뭐 향후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검찰청 후보군들 중에서 지금 뭐 저 이원석 대검 차장 그다음에 또 후보 오르는 사람들이 뭐 이원석이 이두봉, 김우곤, 이두봉, 이렇게, 김우곤 예, 하면서 예. 박찬호라는 이름도 예. 올라갔었잖아요. 예. 대부분 이제 검찰총장 후보군을 올라가면 인사를 보고 예. 탈락하면 옷을 벗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예. 대부분이었는데 왜 빨리 옷 벗은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샤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언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예, 헤럴드 경제 자연길 기자입니다. 오늘 저 김준우 변호사와 제가 광고를 했던 얘기는 오늘 아이템에 관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아이템 예고. 제가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왜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네. 뭐 다다음 주 것까지 얘기를 하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작가님도 바뀌시고 네? 이제 저 또 몸 조심해야죠. 항상 원래 몸 조심 안 하는 늘 해요. 늘 합니다. 늘 합니다. 가장 많이 합니다. 밖에 SM이 영원히 forever라고 이렇게. 아 그래요? 저기요. 네. 방심이에 갈 말씀만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방심이 이제 우리 정 PD가 저 옆 동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방심이 알죠. 거기 끌려갈 얘기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 수습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만 하신다면 뭐.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조직 개편안에 담긴 한동훈의 구상. 요거 지금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시기행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 카드 꺼냈어요, 자 기자? 예, 뭐 법무부가 그 부서를 개편하려면 네. 이 직제를 고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 일선청에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이 검찰에서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했죠, 뭐 사실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특수부로 치환되던 예. 이제 검찰 특수부라는 그 부서가 지금은 그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을 거치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그 일선 그 형사부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처리하는 그 부서에서도 임의로 사건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상복구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통제하느냐, 이거를 아주 독립을 시키느냐 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김 네. 변호사, 요거 소위 말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거는 네. 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방향 자체가. 네네네. 근데 지금 조직 개편은 좀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상충되는 건 없어요? 뭐 그렇다기보다 저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문무일 총장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포함해가지고 쭉 보면 이제 특수 수사라고 하는 중에서도 이 부패와 반부패와 경제범죄 있잖아요. 여기 빼고 나머지는 언제나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예, 검찰이 생각하기엔 특수부 수사통인들이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건 반부패와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권이고. 속된 말로 네. 검찰 수뇌부는 이 수사권만 우리가 직접 사건 유지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좀 크게 상관없다. 물론 선거범죄는 이제 또 철마다 들어오는 큰 권능이긴 한데 네. 이제 그게 그 다음이고. 왜냐하면 뭐 방위산업 이런 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건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려면 앞으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지방선거에 졌기 때문에 다시 검수완박 법안을 또 추가로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하길 바라겠죠. 그럼 더 이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어쨌든 검찰이 우리 전공 분야에서 우리가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인력이랑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니냐. 그렇게 특수통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가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있어서는 인사를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심고 그다음에 특수 경제 반부패 경제 관련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좀 더 폭넓게 검사 출신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민청 설립, 교정당국 처우 개선 뭐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촉법소년 관련한 문제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한 장관이 검수완박 무력화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이렇게 밝혔다고 예. 나왔는데
자 기자가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전반적인 이 큰 그림은 뭐예요? 법무부와 검찰 조직 개편의 인사를 통한. 예, 이거 뭐 제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뭐 속내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검찰의 어떤 수사 범위나 기능을 굉장히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직제 개편에서 특수부가 그러니까 예전 특수부였던 반부패 수사부가 늘어나고 말고의 여부보다 좀 더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는 그 수사팀을 증원하려면 파견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파견 검사를 받으려면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추 장관하고 박 전 장관이 예. 그랬죠. 근데 이거를 없애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해라. 예. 일선에서. 그러면 이제 법무부 승인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대형 부패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면 그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수사팀 그 규모를 얼마 정도로 할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약간 회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그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가 약간 비정상이었고 지금 이제 다시 이걸 정상화한다 이런 기조인 것 같고요. 또 이걸 반대편에서 본다면 어떤 법무부의 어떤 통제를 받도록 해놓은 건데 이걸 좀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통제 강화냐 그게 이제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때이고 예. 그러면은 한동훈 지금 전 장관 때는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인사철이잖아요. 뭐 인사철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새 정부가 취임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동훈 장관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인사에 주목을 하긴 했는데 수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남아있는 인사가 지금 양은 많잖아. 일단 총장을 안 하고 있는데. 총장 안 했고 일선 검사장들도 많이 안 했고 부장 인사도 아직 안 났고 그쵸. 사실 양으로 보면 이제 더 많은 인사가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옷을 많이 벗어요 지금? 부장들이 일선 부장들이? 지금 당장 뭐 사직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직을 했던 검사들이 한 2명 정도가 2명밖에 안 돼요? 예, 그 중에 그러니까 2명이? 사직은 여러 명 했는데 그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사의를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중 2명 정도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을 처리했다거나 그 이제 모터스를 했다거나. 예, 그 사건에 이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2명이 이제 사직을 해서 좀 이슈가 되는 건데요. 그 예전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아직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들 상당수는 그 로펌하고 이게 접촉이 돼서 이제 진로를 좀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그 지방선거로 임박해서 좀 사표를 내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모양새 이상해 보이니까 딜레이가 됐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좀 한꺼번에 사표를 좀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좌천 인사 돼가지고 뭐 반발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래서 한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인사가 나진 않았으니까요. 좌천은 조금 있었죠. 뭐 진재선 저기, 뭐 누구 뭐 하여튼 형사 뭐 주요한 사람들 부산고검이나 대구고검으로 많이 갔죠. 예, 법무연수원으로 많이 갔죠. 가기는. 근데 보통은 그 총장 바뀔 때 법무부 장관 바뀌면서 이게 쫙 이번에 기수 물갈이가 되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정권 교체기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가적으로 나는 게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복현 검사처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명자인가요? 지금 아직 임명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약간 너무 또 자기가 친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검찰 인사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해서 또 옷을 벗는 경우가 또 이번 경우는 이례적으로 있어서 그런 분들까지 염두에 두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 한 10명 정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방금 전에 본인이 이제 있는 게 또 정부에 저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 있게 해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박찬호 지검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완규 검사도 거기 원래 벗었던가요? 법제처장 보신 분? 예를 들면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맞아. 박찬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인가요? 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인가 1차장 했었죠. 예, 중앙지검장 시절에 2차장 검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 공공수사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검사장 승진을 했었거든요. 공안통이고 2차장이 또 공안하니 원래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수통 검사인데 공안통이 맞는 자리에 특수통을 갖다 놓은 거죠. 그때도 2차장이랑 공공수사부장일 때도 특수통인데 거기다 앉힌 거구나. 근데 뭐 향후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검찰청 후보군들 중에서 지금 뭐 이원석 대검 차장 그다음에 또 후보 오르는 사람들이 뭐 이원석이 이두봉, 김우곤 김우곤 하면서 박찬호라는 이름도 올라갔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올라가면 인사를 보고 예. 탈락하면 옷을 벗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예. 대부분이었는데 왜 빨리 옷 벗은 거예요? 나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요. 예. 예. 그 뉴스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 후보군이었었는데 어. 이게 뭐 관측하기로는 그렇게 추측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총장 인선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그 총장 인선과 멀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그만둔 거 아니냐 예.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예. 사유. 예, 뭐 더 그럴 수 얘기하면 청취율 올라가겠지만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뭐 알고 있는 거 있죠? 아니야. 없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있죠? 저기 아니 돈 벌려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왜냐면 게 아니잖아요. 공직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네. 또 이제 한 40, 50대 근데 정도 되면은 또 이 검찰 사직 규모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장관의 기수가 낮아서 그런가. 예, 그것도 있고 예. 이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예. 그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사 인원도 선발 늘어났죠. 기수도 이제 그 음. 규모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 검찰 그 선발 인원이 확 증가한 기수가 사법연수원 29기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29대부터 700 되고 예. 30개 넘어오면서 1000명 1000명 예. 되고. 예. 지금 그 검사장 그 자리는 예전보다 줄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사장 승진하는 기수가 29기예요. 예. 그러면 그 경쟁자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 자리는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장 승진해서 탈락한 그 차장급 간부들이 사직 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총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얘 누가 될 것 같아요? 후보. 틀려도 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네.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두봉 인천지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굉장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건 맞습니다. 네. 그 론스타 수사를 같이 했고 예전에? 그 론스타 수사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활로를 열었던 검사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이두봉 검사장이 약간 그 위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캐릭터가. 예.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가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오. 오히려 안 시키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저는 누구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러면 이제 사람은- 소거를 하나씩 이제 박찬호 지검장이 하고 어. 이제 소거를 하다 보면 이제 누가 나오겠죠 이제. 난 예.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아. 저는 뭐 잘 몰라서 저는 요즘 근데 그 한동훈 장관 저기 그 건 있잖아요. 그 뭐요? 윤석열 대통령 징계권 변호사 사임시킨 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좀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을 졌고 소송 상대방이 법무부인데 담당 변호사를 이제 관련 그 이상갑 국장인가 거기 형이 이옥형 변호사가 뭐 이해충돌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이제 것 같은데. 사임을 시켰는데 어쨌든 1심을 이긴 변호사인데 2심 착수금 나가고 2심 기일 진행 중인데 사임시켰으면 돈은 나가고 그러면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이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한 실망하다? 직무 수행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임시킨 거고 새로 소송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던데. 그러니까 1심을 근데 어쨌든 이긴 사람이어서 뭔가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먼 훗날 약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기세가 좋으실 때라서 뭐 크게 논란은 안 되겠지만 그냥 약간 살짝 예언성 붙여놓습니다. 제가. 자, 우리 좌 기자는 검찰 인사에서 앞으로 주목되는 사람 한 사람만 찍어주세요. 자꾸 제가 괜찮아, 틀려도 돼. 아니요 제가 뭘 맞힌다기 이런 걸 떠나서 주목. 누구가 어디 가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 이제 특정 인사보다 선후 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후 관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그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이라든가 대검 뭐 공공수사부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요직이거든요. 요직이요. 반부패 부장은 전국 이제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데고, 최전 중수부장. 예, 공공수사부는 이제 그 선거범죄, 네. 뭐 공안 사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총책임 지휘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총장의 참모거든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먼저 인사가 나서 채워진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면 이거는 검찰총장의 어떤 그 힘은 인사권에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약간 그 검찰총장의 권한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참모를 다 임명한 상태에서 총장을 나중에 앉히는 것이면 그 총장이 어떤 그 실권한이 있겠느냐. 총장을 먼저 앉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우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총장 인사보다 그 검찰 대검 간부급이라든가 이런 인사를 싹 다 해놓은 다음에 검찰총장을 인사를 해버린다면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내가 그 인사의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박차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거고. 저는 그거랑 최근에 그 법무부가 행안부에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자천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건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코드가 안 맞아도 다 나름 에이스 검사들이어서 요직에 가 있던 분들도 많은데 뭐 일반 형사부 검사로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연구지 행정직으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오히려 균형 감각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검찰청법상 검사장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 그 검사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어서 뭐 일선 지검장을 보내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말고는 또 보낼 데가 마땅히 없는 것도 좀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던 지금 29기가 검사장 승진해야 되는데 예. 사람은 많고 검사장이 줄어드니까 새로 승진해 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법무연수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검장이나 뭐 저기 검사장급에서는 이제 인사가 나게 된다면 예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해 보죠. 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 구속됐어요? 예. 이 저기 누구지? 이 장하성 대사 주중 동생이죠. 초대 문정부 초대 정책실장 동생. 그다음에 백윤구 전 산자부 장관 얼마 전 압수수색 당했죠.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볼까요? 두 개는 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예, 그 백운규 장관이 전 산자부 장관이 그 지난주 9일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14시간 조사를 받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가 남아 있는데 아마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윤구 전 장관을. 예,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그 신민숙 비서관이라고 그 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 비서관이 실형이 나오지 않고 그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은 실형이 나왔는데 그 인사 비서관은 그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맞아요. 이때는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개 행정관이 그 일개 비서관이 한 게 아니다. 수석 비서관급 그 이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 이제 수사를 더 확대하려면 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약간 구속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제 기억으로 이 백운규 장관 거는 한번 그 영장이 한번 기각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른 건이죠. 그거는 이제 월성 1호기 완전 사건.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네. 근데 그 사건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재판하고 있는 대전지법에서 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워낙 오래된 거여서 이럴 때는 그러면 도주우려나 구속 필요성.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관련 사건이나 유사 사건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랑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데 항상 좀 결을 좀 달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너무 과도한 수사권 남용 아니냐라고 볼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는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예, 이거는 경찰 수사 단계인데요. 네. 지금 그 장원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이게 약간 그 전 정권 수사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친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장하성 씨도 이제 그 대통령 정책실장 취임 직후에 한 60억 원 정도 이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약 한 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지금까지 그 옵티머스 라임 그다음에 이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제 부패 범죄가 굉장히 무식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을 드린 건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인허가 내주고 이제 돈 받고 예. 뒷돈 받고 아니 뭐 이런 그냥 거. 박스에다가 무식하게 진짜 정말 무식하게 사과 박스에 그냥 현금 다발 실어놓고 예전에 10,000원짜리 예. 때는 사과박 한 방사에 예. 4억이라고 그랬어요. 차 트렁크에 넣고 그냥 갖다 주는 이런 게 부패 범죄였어요 예전에는. 5만 원짜리라면 20억. 예,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게 그 정치자금 비자금 수사가 다 그런 식이었고. 차떼기 나오고. 그렇죠. 이게 차떼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그 이제 합법을 가장한. 그렇죠. 이제 뭐 펀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식 통정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수사 어떤 그 범죄 부패 범죄가 굉장히 좀 약간 예전보다 고도화돼 있죠. 뭐 이것도 그건가요? 디스커버리 요 펀드.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현실화 이게 실행하려면 굉장히 정관계 그 로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정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 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인허가나 투자 유치나 이런 거에 되게 쉽게 되는데 당사자들은 마지막 이게 펀드가 이렇게 몇천억 단위로 마이너스를 보면서 원금 보장이 됐다 안 됐다 거기에 있어서 뭔가 불법 부당이 있었냐 정도이지 이게 이걸 통해 가지고 막 다시 얼마를 엄청나게 벌었다 이렇게는 또 안 되는 사건이어서 말하자면 이게 되게 그런 부분이 기존의 경제 범죄 부패 고위직과 관련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도하거나 연결된 아까 김상조, 장하성 이런 사람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건 또 아니고 뭐 근데 그런 지금 것들이 좀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라임 그러니까 계속 이게 같은 사건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액수 단위를 보면 굉장히 큰 단위예요. 이게 뭐 조 단위까지 하는 것도 있고 이번 디스커버리 펀드도 이 환매 중단 액수가 한 2,600억 원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약간 그 전에 필터링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거는 어디선가 이제 작동해야 될 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 이게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수사가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펀드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 요거. 그러면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거예요 지금 그때 취임사에서. 네. 저 라임이나 취임사였나?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였나? 라임이나 옵티머스도 문제 있으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런 네. 취지 얘기잖아요. 네. 그럼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도 재수사 들어간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 특히 옵티머스 펀드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투자를 많이 했던 펀드였거든요. 네. 근데 공공기관이 많이 그 투자하도록 압력이나 어떤 유인책이 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땅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펀드를 설계했던 쪽만 이제 처벌이 됐지. 이 사람이 이런 그 공공기관들이 왜 이 옵티머스 그 펀드에 속았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돈을 갖다 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밝혀진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수사할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밝혀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그분 뭐 며칠 근무 안 했지만 이복현 검사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적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져서 약간 문제긴 하지만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주면 검찰 입장에서는 또 좋겠죠. 나중에 장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변호주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좌영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